2018년도에 아버지가 몸이 시원찮으니까 요양보살을 한 사람 고용을 했는데, 이 아줌마가 가관이요. 처음에 들어가지고 하는 수법이 온 식구들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고. 그나마 그걸 낼 수 있는 자료가 됐던 게,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들 간에 불화가 많이 있었거든. 일례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들겨 패가지고 어머니 코뼈를 부러뜨리게 해가지고 독일에서 막 유학 마치고 온 큰딸내미한테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한다거나, 또 아버지 있는 건물에서 아버지를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건물 관리를 가족들이 해가지고 가족들을 임대료 받아 처먹었다고 형사 고소를 하질 않나. 어머니하고 이혼하는 와중에 가전 지랄을 다 해가지고 온 집안 망신을 다 했던 그 결과물들이, 재판했던 것들이 아버지 그 부평 건물 옥상 집에 다 있는데, 이 아줌마가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걸더라고. 또 그놈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풀으려고 생각하니까, 그때 알아보니까 변호사가 그 사건을 맡으면서 2천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마침 여기저기 돈이 궁했었으니까 그걸 못했지 뭐야.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 딱 걸어놓으니까 식구들이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주변에 법을 잘 아는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형님 절대 거기 전화도 걸지 말고 거기 가서 아버지 만나러 갔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을 부르게 되고,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이 거기에 남게 되면 영원히 아버지를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접근금지 가처분 또한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도 걸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왜 그런 와중에 충청도법에 우리 아버지가 계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2번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지금 집사람이 이 내 큰아이를 30살까지 6살 때부터 키워줬는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각에는 그게 계모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내 큰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먹을 재산이 적으니까,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 실화탐사대라는 거기에 나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는 틈에 손주가 와가지고 도장하고 이런 거를 빼앗아 가가지고 재산을 탈취했다고, 실화탐사대에 나와서 온 집안을 갖다 개꼬를 만들어 놓고 그 난리를 치질 않나. 그러니까 접근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걸어놓으니까 한 2년 동안 꼼짝 못하는 사이에 그 아줌마 아들이 미국에 산다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사가지고
아버지 돈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한 달 동안 살고 왔다는 얘기는 하질 않나? 응? 그러면서 내가 좋은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물어보니까 나한테 얘기하기를, 은행에 가서 아버지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카드라는 거를, 현금 카드나 이런 걸 안 쓰는 양반이니까, 가서 직접 돈 인출하는 용지에 금액 쓰고 아버지가 이름 적고 도장 찍어주면 그 용지 들고 은행에 가서 그 아줌마가 찾으니까 나는 걸릴 게 하나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아가리를 벌리니, 응? 지금 아버지하고 둘이 있는 동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오죽하면, 아버지가, 나 지금 그래도 아버지 옆에 내 막내 남동생이 아버지 옆에 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성폭행범으로 걸려서 자기가 1억을 물어줬다고. 그러니 막내 동생이 정신분열로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내 한산에 죽나 이랬던 거를 어머니 아버지 쌈박질하면서, 그 사실은 아버지가 잘 아니까 그 막내가 그렇게 된 걸 알고 아버지가 막내는 이뻐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거를 난리 쳐가지고 1억을 뺏어갔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정식으로 만나서 상담을 했더니 하는 말이, 그 변호사 하는 말이, 충분히 같은 집에 같이 사는 요양보호사일 경우에 그 아줌마가 성폭행 당했다 그러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라. 그게 꼼짝없이 그 1억을 찾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1억 뺏겨, 1억만 뺏겨. 지금 그 아줌마가 응? 그 건물 그 부평 건물 그 6층 꼭대기 옥상에 사는데, 어느 날 막내 동생이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한번 만나본다고, 적금금지가 처분이 풀렸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갔더니 순순히 문을 열어주길래 들어갔더니 아버지를 얼마나 구워 삶아놨는지 경찰부터 부르겠다고 그 아줌마가 응? 아그락을 쓰더라고. 내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러더니 진짜 경찰이 왔어. 이게 내가 큰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경찰 하는 말, 이 요양보호사 이 아주머니를, 그 아줌마가 박씨인데 박씨 아줌마를 아버지가 고용했냐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 내가 고용했다고. 응? 저 아줌마를 내가 고용했지 누가 고용했냐고 이러고 똑같은 얘기를 경찰이 3번을 물어보는데 3번을 다 내가 고용했다 그러니까 그 경찰 하는 말, 큰아드님이셔도 여기 집에 계시면 안 된다고. 그 경찰한테 내쫓겼잖아.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저 우체부가 등기라 그러면서 갖고 오는데 보니까 적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또 했더라고. 그러면서 12월 23일 날 인천지법 매토실로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려는데, 가면 뭐해? 이미 경찰 출동했던 기록이 있는데 가봐야 헛거지.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야 내가 아버지 만나러 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고 그 아줌마가.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면, 어머니 친구분 중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요양보호사 아줌마 잘못 떠가지고 집안 망쳐둔 집안이 한두 집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둘 때 재산이 좀 있는 집 같으면 그 재산을 자식들이 미리 상속을 받든가 증여를 받든가 다 나눠놓든가, 아니면 신탁 등기를 해가지고 그 여자가 손대지 못하게, 암만 그
그 요양보호사 그 박씨 아줌마가 변호사를 끼고 하더라고. 그러니 그날도 가니까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찰을 부른다고 거기서 코치받고 경찰 부르더라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있는데 그거 그 아줌마가 다 말아먹고 있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를 집에 두고자 하는 분들은 그 재산을 자식들이 다 이름으로 바꿔놓든가 아니면 신탁 등기를 해서 그 아줌마가 그 재산에 손도 못 대게 하든가 아니면 그 아줌마한테 각서를 써서 받아서 만일에 재판 벌이고 접근금지가 적은 이런 행동을 하면은 벌금으로 얼마 물리겠다는 그 내용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변호사하고 잘 알아봐서 요양보호사를 집에 두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해서 우리 집처럼 이렇게 이 재산이 거덜나고 가족들은 아버지하고 만나러 갈래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안 걸리게끔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이 요양보호사 아줌마를 고발하려고 내가 이 동영상을 찍게 됐다고. 처음에는 와서 아버지한테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잘하니까 식구들이 안심을 했지. 근데 그 사이에 접근금지가 저거를 온 식구를 다 걸어가지고 접근금지가 저거를 걸어놓더라고. 실화탐사대에 나와서 우리 집을 갖다가 개꼴을 만들지를 않나. 이게 충청도법에는 손자한테 직접 증여하는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아버지는 좋은 마음으로 내 집사람이 잘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하고 물론 그 책임은 나한테 먼저 책임이 있지 내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니까. 근데 지 6살 때부터 30대 때까지 물친양면으로 운동하는 애 뒷바라지 해가면서 맨날 시합 있으면 운동장에 가서 여기서 집에서 음료수 한 30병씩 산 거 조금씩 덜어내가지고 그거 땡땡 얼려가지고 차에다 때려 싣고 운동장에 가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버지가 다 알면서도 모든 재산을 그 손주한테 많이 남긴 거라. 그거를 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실화탐사대에다 고발을 했더라고. 손주 새끼가 할아버지 정진이 혼미한통에 가서 뺏어가서 도장 뺏어가가지고 그렇게 재산을 뺏어갔다고. 그러니 집안 망신 시켜놔. 새끼들하고 아버지하고 이 나이에 찾아가서 손주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 만나게 하고 싶어도 그것도 못해. 이게 뭔 일이냐고 도대체. 요양보호사 아줌마 하나 들어오더니 나중에 그 접근금지가 처분 풀리고 나서 그 부평에 있는 요양보호사 협회에서도 탈퇴를 했더라고 이 아줌마가. 그러고 지금 아버지를 얼마나 구워 삶아놨는지 아주 가관이요. 경찰이 젊은 경찰이 온 게 아니라 늑수구리한 경찰이 왔는데 와서 꼬치꼬치 물어보는데 얼마나 아버지를 당금질을 하고 세뇌를 시켜놨는지. 나는 아버지가 협박당했다니까 가서 아버지가 내 손 붙잡고 나오면은 얘기 끝나는 거니까 오죽하면 내가 어머니한테도 전화 걸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모셔올 텐데 엄마가 좀 대신 좀 해주시겠냐 했더니 어머니는 데려오라 그러고 내가 보살피겠다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생연을 당했는지 경찰이 물어보니까 내가 고용했지. 저 아줌마를 누가 고용하냐고. 내가 고용했다고 그 소리를 3번씩이나 해가지고 내가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내가 경찰한테 쫓겨나는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요양보호사를 집안에 들이는 분들은 꼭 유념해서, 특히 재산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재산을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모든 요양보호사가 들어와서 그걸 어쩌지 못하게 잘 단둘이 하고 요양보호사를 구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우리 집처럼 이렇게 집안이 개차반 나고 망조를 만드는 이 아줌마가, 이런 아줌마가 더 이상 안 생기도록, 아니 퍼스트 클래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1,000만 원이래요 그 좌석이. 그거 타고 미국 날아가 가지고 그 미국 아들 집에서 한 달간 살고 왔더니 아버지 돈 가지고 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다 처먹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원통하냐고. 응? 지금 생각엔 내가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요양보호사 집에 두시는 분들은, 재산이 특히 있는 분들은 특별하게 하시고 그 재산 관리나 이런 걸 자식이나 이런 저기가 다 할 수 있게 미리 정리해 놓고, 또 모든 재산을 신탁 등기를 해서 절대 아버지가 손 못 대게 하고, 만에 그 아줌마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걸 자식들 손으로 이루어지게. 아셨죠? 이것만큼은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을 맺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